네, 안녕하세요. 2020 성동 청년 정책 포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청년에 취하다라는 저희 포럼에 함께 해주신 분들 환영하고, 저희는 그 시작을 끊게 된 소통분과 포럼의 분과장 정수봉, 분과위원 이율리, 분과위원 김현우. 분과위원 손가연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유튜브 생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 조금 시간이 지체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선 저희 소통분과의 포럼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성동구 청년정책 네트워크와 저희 소통분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님이 김현우 위원님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성동구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청년 참여 기구입니다. 현재 소통분과, 그리고 자립분과, 그리고 창업분과, 그리고 문화분과, 이렇게 총 4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하는 역할은 청년재활예산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청년 포럼 같은 이런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희 소통분과의 경우에는 동네 친구 만들기라는 조금 다가가기 편한 컨셉으로 시작해서 소통 활성화, 청년 정보 전달 활성화 정책, 그리고 네트워크 홍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분과입니다. 그럼 저희 분과를 포함한 저희 성동구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이번에 개최하게 된 성동 청년정책 포럼, 청년에 취하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년정책 포럼은 말 그대로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구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여기에 속하게 돼서 각각의 당사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함께 나눴던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 나누고 이거를 구정에 전달하는 시간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회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에 취하다 청취 포럼은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가지 분과가 한 가지 주제씩 정해서 포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7일 날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토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온라인 유튜버와 오프라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시작하게 된 저희 소통분과는 언택트 시대 청년 소통의 변화라는 주제로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분과 위원들분과 그리고 성동구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분들에게 자그마한 사연을 모집 공고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청년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험했던 또는 느꼈었던 청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취지로 공모를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중 모든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몇몇 사연들과 함께 간단히 저희가 그와 관련된 저희만의 청년 또는 청년들의 소통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사연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그냥 간단하게 가져왔던 건데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연들이 어떠한 류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지를 살펴보고자 주로 나왔던 말씀들을 정리해 간단한 보드 3입니다. 보시면 저희 주제가 코로나 시대 청년과 소통이라는 주제에 맞게 많은 분들이 코로나 또는 소통이라는 주제어와 함께 생각 또는 고민 그리고 사람들과 같은 유대관계 또는 타인과의 소통과 네트워크들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하나씩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사연으로 저희 이율리 위원님께서 간단한 저희 네트워크 위원님의 사연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여기서 코로나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사연자분께서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또 길어지게 되고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어 오히려 조금 더 돈독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대학생분들이나 성인분들이 원래는 집 밖에서 보낸 시간들이 많으신데 집안에서 특히 가족분들과 보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잊고 있었던 가족의 소중함이나 가족의 등에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서울로 전입을 와서 새로 20대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공감할 수밖에 없는데, 율리님은 그러면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요즘에 아무래도 회식이나 행사 같은 일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깥 일에만 집중하던 일상이었는데 오히려 좀 저희 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네, 평소에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되어다 보니까 그렇게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우 위원님의 경우에는 서울이 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부터도 코로나 이전에도 서울에서 계속 살고 가족들이랑 계속 살을 부딪히면서 살고 계셨었는데 크게 달라지신 게 있으신가요? 예. 아까 율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과 보내는 시간 당연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다들 이제 밤 늦게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늦은 저녁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난 후에 이제 다른 이제 지인분들과의 만남이 사실 어렵다 보니 함께 모임을 갖는 시간이 되게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같이 함께 가족들이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함께 TV도 시청하고 뭐 그런 시간이 되게 많아서 저는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어떤 마음일지 저도 조금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다현님의 경우에는 혹시 이 사연에 많이 공감하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나와 살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 처음 하게 된 거였는데 이제 하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나와 살게 되니까 좀 많이 외롭거나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연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가족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더 돈독하게 느낄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20대 분들일수록 집 밖에서 나와서 현우 위원님처럼 원래 그 지역 자체가 본인이 살던 곳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지 생활 또는 학교 생활과 같이 원래 가족 울타리 밖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20대 분들 중에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은 송가연 위원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보내주신 사연 그대로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비대면 소통은 증가하고 대면 소통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비대면으로 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면 소통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람 간의 따뜻함 등을 느끼기는 어렵다. 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느껴졌다. 코로나는 내게 사람 간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게 해주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두 번째 사연은 첫 번째 사연과 좀 반대되는 이야기의 요인 것 같아요. 가족과 코로나 시대에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던 첫 번째 사연과 좀 반대되게 가족 바깥에 원래 사회에서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온기 그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은데 가연님은 혹시 그런 류의 경험 또는 활동이나 대외 활동, 대인 관계에서의 이런 경험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본가에서도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올해 처음 나와 살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돈독함도 느끼고 그러면 이제 나와 살게 되면 가족들보다는 그런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나 그런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조금 적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사람 간의 온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율리님의 경우에는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다고 네. 들었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학교도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고 친구들과도 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네, 일단 제가 이번에 대학원에 새로 들어가서 신입생이거든요. 오늘 코로나가 터져버려서 뭐 신입생 환영회라든가 MT라든가 그런 행사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못했어요. 비대면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기는 했었는데 사실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면은 정보 전달도 사실 어렵고
뭐그 외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짧은 대화들 그런 것조차 없기 때문에 사실 동기들 간에 뭐 누가 누군지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예요. 1년이 지났는데도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카톡이나 그런 게 많이 발달하기는 했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과도 화목해질 수 있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근데 뭐 학교 같이 그런 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는 더 좀 괴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시 현우 위원님께서는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연 보내주신 분의 입장에서 너무 공감되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대면 모임이 되게 줄어들고 비대면 모임으로 많이 대치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그 어플 자체가 되게 줌이나 다양한 뭐 미팅 프로그램 사용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혁신적이고 되게 좋다. 앞으로 대면 모임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되게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했던 건 그게 아닌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왜냐면 감정이 녹아들기 어려우니까 이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목소리에 떨린 그런 속에서 되게 이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좋지 않으니 그런 감정적인 교류 부분이나 그런 사람의 온기를 느끼기가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어플 같은 매체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면 활동이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다 공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사연이 되게 저는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네, 비대면 활동 자체에서 오히려 즐겁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세 번째 사연의 경우에는 김현우 위원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부족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지인들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랜선상으로 편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 활동 중에도 줌에서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면하지 못한다는 점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적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줌, QR코드 등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핸드폰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줌 접속해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코로나로 소통 부재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진행할 만한 것이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대면 소통을 위한 줌 숙성 강의를 진행하는 것처럼요. 사실 네이버 블로그만 봐도 쉽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것조차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이 덜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코로나로 소통 부재가 일어나지 않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고민만 깊어가고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하하하하. 너무 슬프네요. 맞습니다. 너무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끝에 웃음까지 그대로 읽어주신 현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앞에 같은 경우에는 가족 또는 타인들의 온기와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되게 장점 같아 보이지만 좋은 계기였지만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반응이었는데 세 번째 사연의 경우에는 되게 지금의 삶을 그 삶의 방식 그대로 되게 즐기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사연은 저희가 직접 전화 연결을 통해서 그분과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당장 전화해 주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과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라이브 포럼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었는데 네. 네, 저희가 전화 연결을 지금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아요. 잠시만요. 네. 네, 우선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동구 마을자치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네. 만나서 반갑기보다 원래 알고 계시던 분이긴 하니까 네, 되게 안녕하세요. 통화상으로 만나뵈니까 어색하긴 한데 네. 우선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연을 읽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네. 경우에는 네. 코로나 자체로 인해서 가족이나 네. 친지 또는 주변 사람들의 온기를 알게 된 되게 뭐랄까요, 지금 네. 상황이 이전과 달라서 슬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연의 경우에는 되게 지금의 바뀐 삶을 그대로 즐기고 있다라는 인상을 되게 많이 네. 받았었거든요. 네. 특히 독서 모임을 줌으로 재밌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혹시 참여하고 계신 독서 모임을 간단하게라도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당연하죠. 저희 독서 모임은 이제 지인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조금 좋아하는 음료 있잖아요. 네. 조금 알코올이라든지 그런 거랑 함께 이제 책을 같이 읽으면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모임이고요. 조금 저희가 이제 한 명이 책 추천을 해요. 그러면은 그 책을 모두가 같이 읽어보고 이제 만났을 때는 그 책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조금 가볍지만 재미있는 모임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대면으로 만났을 때랑 크게 달라진 느낌은 못 받을 어떤 느낌이셨나요? 다른 방식으로 줌을 통해서나 진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뭐 5명인데 5명의 인원이 모두 시간을 맞춰서 만났었거든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네. 그래서 5명 각기 직업군이 다르니까 시간을 맞추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한밤중에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저희가 만나려고 하면은 이제 대응 단계가 되게 높아져서 뭔가 이렇게 어딘가를 가기가 정말 이렇게 미안하더라고요. 저희도 조심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줌으로 해볼까? 라는 생각이 나왔어요. 근데 줌은 저한테는 약간 사무적이고 회의만 하는 그런 거였는데 사적인 모임은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모임을 가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줌으로 시작을 했는데 되게 색다르게 재밌더라고요. 조금 이제 줌이 얼굴들이 다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면으로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한 사람만 보고 얘기를 하거나 네. 다른 거에 이제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모니터를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 포함해서 모두의 얼굴이 다 보이니까 뭔가 다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서 표정 변화도 잘 보이고 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되게 좋았던 거는 저희가 시간 잡는 게 조금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거는 어차피 집에만 있으면 상관없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간단하게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간 면에서도 조금 자유롭게 부담 없이 약속을 잡을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이 되게 재밌고 좋았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대면으로 연결하는 게 직접 얼굴은 못 보지만 뭔가 네. 그렇게 뭐랄까요, 공간이나 시간 자체의 제약은 아무래도 조금 덜 받게 되는 네. 거다 보니까 맞아요. 그 그런 점에서 부분은 초월해서. 네. 맞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비대면 소통 자체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선은 그러면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길게는 뭔가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마지막으로 전화 연결에 응해주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물으려는 내용이 있는데 네. 혹시 위원님께 소통이란 어떤 의미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사실 소통이 좀 제일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자면 그냥 서로 통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형체가 없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글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현의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조금 이 사람하고 나하고 조금 통한다 싶으면은 그게 소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에게나 아니면 라이브를 봐주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시나 그런 거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포럼에서 준비하시느라 이제 저희 소통국가 위원님들이랑 청년지원센터 이제 센터장님이랑 많이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대만도 좋지만 그래도 대면으로 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조만간 대면으로 회의든 모임이든 언제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참석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간만에 목소리로 들으니까 되게 어색하기도 한데 얼굴을 못 뵌 지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저희 전체 자체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못 뵀다 보니까 줌 자체를 사무적으로 활용할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사적인 모임 또는 독서 모임 같은 좀 대외 활동 느낌의 모임들에서도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그냥 친구들이랑도 소위 말해 랜선 파티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도 한 번씩 진행하고 그러는 거 보면 긍정적으로 활용할 여지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사연으로는 이율리 위원님께서 짤막한 사연 하나 다시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는 광경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식당과 카페의 테이블 거리가 멀어지고 이야기를 좀 삼가하게 되는 점심 식사의 광경이 특이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가장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바뀐 게 아무래도 밥 먹는 것처럼 일상에서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식사할 때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과 사무적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밥 먹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볍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거조차도 뭐 차단벽 같은 걸로 막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율리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카페 혹시 자주 이용하세요? 네,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꺼려지는 게 많아서 잘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특히 심해졌을 때는 아예 카페에서 카페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테이블도 지금까지도 많이 치우고 아예 테이크아웃 전용으로 그런 카페를 운영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일상 속에서 그런 사소한 모습들도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많이 달라진 게 많은 것 같은데 혹시 현우 위원님께서는 커피 원래 평소에 카페 자주 이용하시나요? 카페 많이 가죠. 원래 그럼 길게 앉아서 이야기하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앉아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되게 율리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카페를 가더라도 다들 사람들이 듬성듬성 계시니까 사실 대화를 하러 갔는데 카페에 같이 앉기도 되게 어렵고 또 식당을 가더라도 이제 같이 앉아서 원래 얘기를 하면서 원래 되게 근황 나누면서 먹는 게 일반적인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하더라도 앞에 차단벽 세워 있고 하니까 이게 뭔가 사이에 뭔가 있으니까 되게 불편한 느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이 영화관이었어요. 영화관을 가면 원래 지인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갔을 때 다들 옆에 이렇게 쫙쫙쫙 앉아가지고 같이 보고 이제 뭔가 서로 옆에 같이 앉아서 본다라는 그런 기분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칸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떨어져서 앉아야 되니까 이게 다 같이 온 거지만 혼자 영화 보러 온 것 같은 느낌? 또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체감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관도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관람하고 같이 즐기던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사하거나 카페처럼 음식을 먹는 음료를 먹는 자리처럼 되게 코로나로 해서 변화가 되게 커진 부분인 것 같아요. 가연님은 혹시 그런 영화관이나 음식점처럼 일상 속에서 되게 크게 사소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느끼시기에 크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현우 위원님처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카페도 원래는 자주 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이 노트북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 작업하는 게 많아가지고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카페를 아예 이용을 못한다거나 좀 든든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고 그러니까 저도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페에는 요즘에 진짜 잘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변화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주변에 이제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예 그냥 집으로 가서 좀 얘기를 한다거나 식사를 하더라도 그냥 아예 집에 가서 뭐 밥을 먹는다거나 그런 식의 방법을 채택을 해서 그냥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카페 자체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특히 20대 같이 젊으신 분들 중에서는 학교 공부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고 직장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인 업무를 보러 가실 때 집중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다 네. 보니까 그런 고충을 좀 되게 뭐랄까 연령대 가리지 않고 많이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카페가 단순히 뭐 음료를 먹기 위한 곳이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좀 되게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많은 일들이 영위되고 있던 공간인 것 같아서 되게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5번째 사연은 송가연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다음 사연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 상경한 청년인 저는 코로나가 유행하더라도 제 일상에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소하게는 집 근처에 산책에 나가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소모임과 대외 활동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역들에서의 활동이 점점 제약되었습니다. 그렇게 타의에 의해 외부와의 연결이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 심적인 우울감과 답답함도 점점 커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 오래 놓여있게 되면서 소통이라는 존재의 의미와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연에서 말씀해주신 우울감이란 게 소위 그 코로나 블루인가요? 네, 그렇죠. 코로나 블루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울감, 답답함의 종류의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뭔가 그런 거를 쉽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게 기간 자체가 워낙에 길어지다 보니까 네. 뭐 정말 사람 관계나 그런 거를 일상 속에서 크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길어지고 있다는 환경 자체로 인해서 그런 우울감을 되게 많이 무의식 중에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가연님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사연에 너무 공감을 하는 이유가 전 제가 되게 활동적이고 좀 사람 만나는 거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되게 많이 좀 활동적인 그런 생활을 즐겼었는데 근데 이게 많이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되게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줄 알았는데 되게 우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되게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고민이었던 때가 있었어가지고 너무 공감하는 사연입니다. 혹시 현우 위원님은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네, 사실 너무 똑같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도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대학생 분들도 이제 교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 공부하고 스펙 용도도 많이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간관계거든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의 인사이트도 얻고 본인의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그런 건데 애초에 그런 부분이 좀 막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나는 되게 다양한 사람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는 게 사실 국가적인 입장에서 국가적인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되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오는 어떤 청년들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우울감, 되게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그 답답함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공감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율리님은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혹시 이 사연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물론 이 사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신입생으로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하다 보니까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이걸 정보를 알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내가 소외되고 남들부터 뒤처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고 뭔가 스스로 무언가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그런 고독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뭔가 인간관계 또는 대인 관계가 단절되고 그 자체로 느끼는 우울감도 있겠지만 그 관계 자체에서 원래 본인이 얻게 되었던 또는 얻어야만 했었던
그런 정보나 부수적인 것들이 되게 많을 거기에, 많은 관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 많을 거기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박탈감이라든지, 그러니까 우울감 외에 그런 심적인 부담감들도 없지 않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마지막 사연인 6번째 사연은 제가 직접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에 사는 건장한 30대 총각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서울로 일자리를 위해 상경한 이주민입니다. 대학교까지 지방에서 나와서 친구나 연고도 없어서 저녁과 주말은 언제나 집에서 혼자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지겹지만 유튜브와 함께라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직장인에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네요. 회의를 하려고 해도 비대면,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비대면, 접속장애, 주문 40분 이후는 유료라서 언제나 시간에 쫓기듯 회의를 끝내고 정말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대면하면서 일하는 순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의 능률은 비대면으로 오르는 것 같지만 일에 대한 진정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가을 때문일지 비대면 때문일지 몸도 점점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실 저의 일상을 말씀드리면 언제나 혼자라서 코로나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활동 반경이 회사 집, 코로나를 떠나 홀로 나로 지낸 시간이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는 혼자 지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동구에서 사이좋게 지내요. 우리는 언제 다시 비대면이 아닌 대면하는 세상이 될까요? 마스크 없이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러닝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나날. 많이 해본 적은 없어서 소중한지 몰랐는데 그래도 그립습니다. 코로나 시대 언제나 홀로인 시대였지만 그래도 대면 했던 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되게 아까 통화 연결해주셨던 위원분들랑 반대되게 그런 비대면, 줌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일상생활이 오히려 본인의 일적으로나 개인적인 생활적으로나 좀 지장 또는 불편함을 주는 사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반대되는 의견을, 사연을 보내주셨던 마지막 사연자분께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미리 말씀드려서 우선 통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네. 네, 우선은 본인 소개 혹시 가능한 부분이라도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금호동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반갑습니다. 누구인지 대충은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사연 봤을 때 네네. 네, 유튜브로 되게 반복되는 일상을 버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혹시 네.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채널이나 콘텐츠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요. 네. 그 축구의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예능을 치중하는 이스타TV라는 축구 채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위주의 채널일까요? 뭐 축구하는 방법? 네, 축구하는 방법도 있고 뭐 기존의 축구 선수들에 대한 뭐 이슈들도 다루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예능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읽게 되면서 볼만한 채널이죠. 추천 감사합니다. 꼭 끝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연 중에 또 네네. 제가 되게 인상 깊게 기억에 남게 봤었던 게 일의 능률은 오르는 것 같지만 일에 대한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방향으로 느끼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일에 대한 진정성을 그게 약간 제가 단어 선택에 약간 오류가 있긴 한데 그냥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딴짓을 많이 하는 경우도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냥 약간 일에 대한 집중력이 약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사실 그냥 만나면서 일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적게 되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그 시간과 장소 같은 구애는 받지 않지만 그만큼 뭔가 각자 다른 환경에서 그렇게 만남 자체를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그렇죠. 측면으로 느낄 수밖에, 일적으로나 사적인 모임에서나 그런 방향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원래 회의하기 전에 한번 리허설 같은 거를 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아. 아무래도 생활하지 않던 새로운 방법이자 일상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렇게 네. 느끼실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끝나게 된다면 가장 하고 싶으신 일이나 돌아가고 싶은 일상 같은 모습이 있으실까요? 제가 나이가 30대인데 지금 결혼 정년기에 다 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끝나게 된다면 뭐 소개팅을 마음 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데이트도 마음 편하게 할 일이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 사적인 또는 개인적인 일조차도 솔직히 지장을 받는 일상생활 자체가 아무래도 바뀌었다 보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도 좀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다른 통화 연결 해주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위원님께 소통이란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저에게 소통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그 눈빛, 그 제스처 이런 것들이 또 다 함께 소통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소통은 이제 만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니까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나 또는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자. 행복하자. 부디 아프지 말고.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은 저희 포럼 통화 연결해주셔서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조만간 대면으로 직접 뵐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연결해주신 분도 저희 위원님 중에 한 분이신데 원래는 회의나 정기적인 모임에서 얼굴을 한 번씩 봐야 되는 거 맞는데 저희가 지금 이 자리도 되게 오랜만에 대면으로 보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런 일단 거기서의 모임 자체도 지장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전화 연결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으실까요? 가장 돌아가고 싶은 일상이 있으실까요? 혹시 율리님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시즌 중에 있는데 이게 중간에 관중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무관중 상태였던 적도 맞아요. 있고 지금은 이제 포스트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관중이 50%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화관처럼 그 좌석이 한 칸씩 떨어져서 앉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무래도 관람도 어렵고 관람하러 가는 것도 혹시 이제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꺼려지게 되는데 혹시나 내년에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게 된다면 이제 소통분과 여러분들이 함께 즐겁게 프로야구 한번 보러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지금 원래 응원하시는 팀이 지금도 응원할 수 있는 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오케이. 그럼 혹시 되게 자세 잘하시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러면 혹시 현우 위원님은 돌아가고 싶은 일상이나 그런 모습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해외에 온다는 거.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학기 중에는 제가 학생인데 그렇게 안 보이지만 학기를 열심히 끝내고 이제 방학 때 근처 이제 나라를 한번 여행 갔다 오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그냥 그렇게 막 거창하진 않지만 그런 거였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확산되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에 놀러 가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갔다 왔을 때 제 지인들한테도 큰 위험이 될 것 같아서 어느 순간 자제를 하고 있지만 이게 빨리빨리 가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고 싶은 못 가본 아니면 그리워하는 나라가 있으실까요? 그리워한다고 하면은 되게 그냥 저는 대한민국을 제일 좋아하지만 어, 한번 놀러 가보고 싶은 곳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한번 가보고 싶은데 러시아? 네, 러시아 그 이제 바로 근처라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은데 딱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못 갔어요. 계획까지 세우셨던 거예요? 네, 제 친구가 열심히 계획을 세워놨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쉽다. 코로나 때문에? 예, 맞습니다. 되게 타이밍이 하필 맞아 떨어져서. 그렇죠. 혹시 가을님은 그런 돌아가고 싶은 일상 같은 모습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가볍게 뭐 뛰거나 뭐 산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공기를 마시는 거, 숨을 쉬는 것도 되게 좀 답답하고 산책을 하면서 이제 밤 공기도 막 마시고 좀 시원한 그런 가을의 느낌? 뭐 그런 것들을 좀 즐기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그립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올해 저는 이제 처음 이제 축구를 한번 해보려고 들어왔었는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이게 축구 경기를 뛰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숨이 막히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운동할 때 너무 어려운 거 그런 점들 많이 불편함이 느껴서 좀 마스크를 벗고 좀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냥 보면 한가운데에 되게 편하게 나가서 그냥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는 환경이 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야외, 그냥 일상 속의 야외뿐만 아니라 그냥 휴식 공간 자체도 제약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현상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운동이나 쉬러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저길 나가도 될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되게 되찾고 싶은 모습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집에 한 번씩 내려가서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게 되게 편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께서 지방에 있으시다 보니까 지방에서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부모님이 저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시고 오히려 이제 수도권이 더 성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내려가는 게 오히려 민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게 발생해서 가령 최근에 있었던 추석 같은 경우에도 되게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체를 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약이 되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다른 분들과 같이 되게 비슷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언택트 시대의 청년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사전에 받았던 사연들을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벌써 종료할 시간이 거의 가깝게 온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고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변한 부분이 많아서 그 나름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주는 기존 삶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기존 사람들 자체에 대한 그리움처럼 이 시간 자체를 코로나로 인해 변한 시간 자체를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론 힘들고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이거 자체도 같이 견뎌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내셔서 좀 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토론 시간 자체가 그 파이팅을 위한 저희의 생각을 공유해보는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혹시 율리님 토론 진행 짧게 하시면서 마지막 소감이나 생각해주셨던 바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번에 포럼을 진행하면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 안에만 담아두고 있다 보면은 좀 고민이 깊어지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하다 보니까 좀 속에 있던 답답함도 없어지고 긍정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현우 위원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시간 자체를? 되게 이제 추측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이 이제 당연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게 좀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다양한 뭐 전화 연결이든 아니면 받은 사연이든 읽어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정말 저처럼 많은 청년들이 정말 힘들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유익했고 어떻게 보면 슬픈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청년 여러분들 함께 파이팅 합시다. 네, 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연 위원님 혹시 이 시간 네. 자체를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이제 코로나로 이제 소통의 부재가 있었는데 저는 이 청년 포럼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또 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다 소통의 한 몫인 거잖아요. 이러면서 저도 좀 뭔가 좀 시너지를 얻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저랑 같이 좀 그런 소통에 대한 시너지를 같이 느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짧지만 지금의 1시간 남짓한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이자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오늘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에도 다른 문과들의 라이브 프로도 똑같은 시간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인 그 이후인 7일 토요일에도 저희 오전에 구청장님과의 대화, 저희 네트워크의 포럼이 공개 포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소통분과의 라이브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고,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센터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통분과를 함께 해주신, 소통분과 포럼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와, 잘 봬요.